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고동입니다. 2024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 VAB는 몇 볼트가 되겠는가? 여러분이 회로에서 VAB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VAB라는 것은 결국 이 회로의 전체 전압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지금 전원이 여러 개가 있고 저항 성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밀만의 정리를 활용하면 쉬워요. 여러분, 밀만의 정리가 괜히 식이 어려워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엔 밀만의 정리는 전체 전압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압을 알기 위해선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피던스의 역수는 뭐예요? 어드미턴스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1 더하기 Y2 분의 I1 더하기 I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 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I1이라고 하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I2라고 했을 때 이 노드를 기준으로 만나죠.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전류 IT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IT는 I1 더하기 I2가 되겠죠. 그래서 IT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드미턴스는 이 어드미턴스를 덧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만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식을 이제 넣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Y부터 해보죠. 이게 임피던스잖아요. 역수 뭐예요? 이거 임피던스니까 역수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이 친구는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이렇게 되고 분자는 뭐로 올려놔야 돼요? 분자는 I1과 I2가 있습니다.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이곳에서의 저항값과 전압값을 알면 되죠. 그래서 I1은 R분의 V라고 해서 2분의 2 하면 뭡니까? 1 나오죠. 그래서 2분의 2 하는 거예요. 2분의 2 더하기 이 친구는 5분의 10 하면 되죠. 그래서 5분의 10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4.29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압 V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비정연파 형태로 나와 있는데 시료값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정연파에서 시료값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죠? 결국엔 최대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걸 시료값으로 변환시키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V 시료값이라 그래서 RMS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게 루트 민 스퀘어 V의 시료값, 즉 전압의 시료값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 정규 시간에 루트 씌워서 그냥 작업 바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 답을 필요 없이 앞에 최대값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파형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14.1 데려와요. 그래서 14.1 데려오고 이걸 뭘로 나눈다? 루트 2로 나눈다. 그 다음에 전체 제곱을 하더라. 더하기 그 다음에 7.1 루트 2 그 다음에 전체 제곱하고 다음에 이 친구 14.1이죠. 다시 14.1 데리고 와서 루트 2로 나눠줍니다. 전체 제곱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을 그냥 계산기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15 볼트로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정연파의 시료값 구할 때는 각각의 최대값들을 끌어와서 그거를 일일이 시료값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서 루트를 씌워주면 문제 될 것이 없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자 정수를 구하는 식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 4단자 정수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V2 더하기 B 곱하기 I2 그 다음에 I1은 C 곱하기 V2 더하기 D 곱하기 I2 이렇게 갔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의 값들을 넣었을 때 이상한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B가 옳지 않은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볼게요. V2가 0이래요. 그럼 V2가 0일 때는 2차 측이 단락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V2가 0이라는 조건을 저기서 제시를 했으니까 이거 없애보세요.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I2분의 V1이 돼야 되는데 얘는 V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토대로 이 식을 다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반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설을 보시면 이제 각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I2, V2, I2, V2 이 조건들에 따라서 개방 전압 이득부터 단락 전류 이득까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2분의 V1이 돼야죠. 이거 가리면. 또 해볼까요? 만약에 I2가 0이래요. 자, I2가 0이래요. 그럼 C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얘가 0이니까 C 구하는 거니까 C는 V2분의 I1, V2분의 I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V분의 I는 어드미턴스고 지금 I2가 0이라는 것은 2차 측의 전류가 안 흐른다. 즉 개방돼 있다. 그래서 개방 어드미턴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는요. 하나씩 가려보시면 돼요. 가려보시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뽑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자기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75mH가 되었고 한쪽의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하여 측정하니까 25mH가 되었다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보면 L 가동일 때 L1 더하기 L2 더하기 2M 한 번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또 한 번은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L 차동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상호 인덕턴스 M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식을 이끌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빼볼게요. 그러면 L 가동에서 L 차동을 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것은 L1 빼기 L1, L2 빼기 L2, 0이죠. 2M 마이너스 2M,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이거 다 0 되고 플러스 4M이 되는구나. 근데 굳이 플러스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4M이 되더라. 그럼 우리가 궁금한 상호 인덕턴스 M 값은 뭐냐면 자, M은 4분의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이 될 것이고 자, 4분의 가동은 75, 차동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50이 돼서 이거 계산하면 12.5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5mH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 식을 뽑아낼 때 가동과 차동의 관계를 이용해서 M값을 추출해 내는구나 이 정도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L 직렬 회로에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제3고주파 성분의 시료치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여기 지금 전압에 대한 어떤 비정연파가 나와 있고 저항과 리액턴스 값을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구해야 됩니까? 전류는 전류인데 무슨 전류? 제3고주파의 시료치에 대한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제3고주파 전류의 시료값인데 그러면 당연히도 임피던스도 3고주파 전압도 3고주파 전압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식이 아무리 길게 나왔지만 3고주파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고주파를 보면 여기 있네요. 오메가 앞에 어떤 숫자가 있느냐가 그 고주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5고주파, 3고주파, 1고주파. 1고주파는 기본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고주파만 데려오면 전압을 데려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데려오면 되잖아요. 100루트2. 근데 저거 그냥 데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지금 최대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실효값이 궁금한 거니까 루트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00루트2를 루트2로 나눠줬을 때 드디어 V3의 시료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Z3는 뭡니까? R 더하기 J의 4 가면 되는데 여러분 원래 Z1은 오메가 앞에 1 고주파니까 오메가 앞에 1이잖아요. 그래서 5 더하기 J의 4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왜? 원래 형태가 Z라고 하는 게 R 더하기 J 오메가 L이잖아요. 그럼 1 고주파일 때는 여기가 1이니까 1일 때는 그냥 4가 오면 돼요. 근데 우리 뭐예요? G3 해야 되잖아요. G3는 R은 그냥 R이에요. 왜? 오메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더하기 오메가 L인데 3이니까 3 오메가 L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메가 L이 뭐래요? 4래요. 그럼 여기 4 들어와 봐요. 4. 그러면 4 곱하기 3, 12가 되죠. J 붙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저항은 그대로 와요. 5 더하기 J의 4 곱하기 3고주파니까 3을 해줘서 12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만 잘 캐치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쭉 풀이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을 해주시고 이거 계산해 보면 그냥 100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7.69 암페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류 회로에 V는 100sin 오메가 t 플러스 20sin 3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의 전압을 가입해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40sin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5sin 3 오메가 t 플러스 12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소비되는 전력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지금 비정연파가 주어진 거 맞죠? 비정연파에서 소비 전력 구할 때는 끼리끼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시면 되냐면 소비 전력 P는 자 고조파끼리 같은 고조파 얘 1고조파죠. 1고조파죠. 얘 3고조파죠. 3고조파죠. 그 고조파끼리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VI 데려오면 자 100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대로 데려오면 안 되고 시료치로 데려와야 되니까 그냥 루트 2로 나눠주시고 곱하기 자 요 친구 했으니까 요 친구도 데려와야죠. 그러면 VI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루트 2로 나눠줘야 시료치가 되는 겁니다. 그냥 40 쓰면 최대값이에요. 곱하기 코사인 둘이 각도 차이가 지금 0도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30도만큼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도 30, 여기 그냥 마이너스 30도면 여기는 0도잖아요. 그냥 차이 자체는 전압과 전류의 30도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여기다 쭉 더해볼게요. 끼리끼리니까 이제 3고조파끼리 합니다. 자, 이 친구끼리. 그럼 앞에 20과 5를 데려와요. 그러면 20에 이걸 루트 2로 나눠주고 곱하기 5죠. 5에 루트 2로 나눠주고 곱하기 코사인에 3분의 파이는 60도죠. 12분의 파이는 15도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45도죠. 그래서 여기 45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767.4W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상회로의 대칭분 전압이 V0, V1, V2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A상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V0는 영상, 정상, 역상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상은 우리 VA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V0 더하기 V1 더하기 V2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상, 정상, 역상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8 더하기 J의 3 자 이렇게 하나 더하기 자 V1은 뭐예요? 6 마이너스 J의 8 6 마이너스 J의 8 더하기 자 그 다음에 8 더하기 J의 12 그래서 8 더하기 J의 12 이렇게 가주시면 끝.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자 마이너스 8, 6, 8 그럼 6만 남죠. 6 그 다음에 J의 3 마이너스 J의 8 그 다음에 J의 12 자 이거 계산하면 7 나옵니까? J의 7 플러스 J의 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일단 RC 직렬 회로에서 IT는 R분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C분의 1 T 이런 식이 있죠. 그럼 여기서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시정수는 타우라고 씁니다. 타우는 RC 직렬 회로에서 R 곱하기 C예요. R 곱하기 C입니다. 이게 시정수예요. 즉 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 구간을 1로 만드는 T 값이 곧 시정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쉬운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다시 보면 T에다가 RC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이게 시정수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산이 있어요. 100% 자 100m로 해볼까요? 100m 여기 몇 미터? 0m 우리의 목표는 100m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시간 딱 보고 나 이제 등산 시작해야지. 여기 0m인 지점에서 스톱워치 누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차영차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 63.2m 되는 구간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올라가요. 그런데 한 여기가 63.2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와 힘들어 하면서 시계를 딱 봤는데 63.2m인 구간에서 시계를 딱 봤어요. 그게 뭐라고요? 시정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시정수 타우의 값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정수는. 그래서 이거를 전류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전류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제 전류가 떨어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곳에서 시작을 했으니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여기가 목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하고 쭉 가요. 그럼 여기가 100%인 지점을 기준으로 쭉쭉쭉쭉 오면 한 이쯤이 63.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쭉 내려오면서 이때 몇 시야? 얼마나 시간 걸렸어? 라고 하는 게 시정수 타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T, 여기가 전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전류값이 서서히 0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전류는. 그래서 전류가 0으로 갈 때 63.2%일 때 시간이 타우다. 이게 곧 RC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수의 정의는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63.2%인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그게 시정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2번 보시면 RC 값이 크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여러분, 과도기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이 과도기죠. 그리고 여기는 정상 상태죠. 만약에 RC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가로축으로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63.2%가 여기, 타우가 여기 위치해 있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과도기가 정말 커졌죠. 그래서 RC 값이 크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 되고 1번, 3번,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압 전달 함수 GS는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출력이 V2의 S잖아요. 그래서 V2의 S는 이렇게 갑니다.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V2에 걸리는 전압은 R과 C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R 더하기 C는 이제 리액턴스 성분으로 쓰려면 SC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SC분의 1. 우린 이곳에서의 전압이 궁금한 거니까 곱하기 전체 전압 V1에 S 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럼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곱하기 SC를 해주고 곱하기 SC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C가 이렇게 오면 SCR이 되고 이 친구랑 전개되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 전개하면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올로 넘어가면 V1의 S 분의 V2의 S. 여러분, 입력분의 출력이 곧 뭐다? GS 전달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SCR 플러스 1분의 1인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순서는 크게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은 무엇인가? 우리 Z11은 I1분의 V1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I1분의 V1.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I1분의 V1이라는 것은 I분의 V잖아요. 즉 X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L. 왜 XL1이 됩니까? 여기 L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XL1이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저항 성분이잖아요. I분의 V가. 근데 리액턴스 성분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XL1. 왜 L1이냐면 L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1과 V1을 통해서 이곳의 임피던스, 즉 리액턴스 값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XL1은 결국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J의 오메가는 오메가인데 L1이 있으니까 L1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J 오메가는 우리가 S로 치환 가능하고 SL1이라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11은 I1분의 V1이고 이것은 곧 L1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근데 이것은 곧 J 오메가 L1으로 풀었을 수 있고 J 오메가가 S니까 결론은 SL1으로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상의 임피던스가 Z는 6 더하기 J85인 델타 결선의 평형 3상 부하에 성간전압이 220V인 대칭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이 부하로 흐르는 전류의 선전류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 간단하게 그려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델타 회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각 상에 임피던스 값이 존재를 하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성간전압이 220V. 여러분 지금 성간전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델타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서를 생각을 해주시고 이 저항값은 6 더하기 J의 8옴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하에 흐르는 선전류 IL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IL은 루트 3 IP라는 관계가 있죠.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IP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IP 구할 수 있죠. IP는
자, IP는 ZP 분의 VP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ZP는 뭡니까? 이거죠. 6 더하기 J의 8 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써주시고 분자에는 VP를 써줘야 되는데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20V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220이니까 22A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IP가 뭐라고요? 22A.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IL이잖아요. 그러면 이 I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써놓은 것처럼 루트 3 곱하기 IP가 22인 걸 구했으니까 22. 이거 계산해보면 38A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IP가 22고 이곳에 흐르는 게 38A가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동차 축전지의 무부하 전압을 측정하니 13.5V를 지시하였다. 이때 전격이 12V, 55W인 자동차 전구를 연결하여 축전지의 단자 전압을 측정하니 12V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축전지 내부 저항은 약 몇 ohm이 되겠는가? 일단 우리 부하를 접속했을 때 12V와 55W니까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흐르는 전류값 I는 V분의 P에 의해서 12분의 55 이거 계산하면 4.58 암페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전압 강화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지금 내부 저항 구해야 되니까. 근데 전압 강화라는 것은 무부하에서 전격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가 13.5, 전격이 12니까 전압 강화 2라고 하는 것은 13.5에서 12를 빼주면 1.5V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전지의 내부 저항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결국엔 이 전압 강화가 어떤 전압 강화입니까? 내부에서 갉아먹는 전압 강화죠. 즉 내부 저항이 갉아먹고 있는 전압 값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부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R은 I분의 V죠. I분의 V인데 이 V는 무슨 V? 전압 강화만큼. 그래서 이 2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I라는 것은 이 회로에 4.58이 흐르고 2라고 하는 것은 1.5V가 걸리니까 계산해보면 0.335미 이 회로에 즉 이 축전지의 내부 저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 육상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 간의 위상차는 몇 도가 되겠는가? 우리 이거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에 1-m분의 파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 파이가 아니라 2죠. 이런 식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3상이냐 뭐 6상이냐 이거를 n값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6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 1-n값에 6 집어넣고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이걸 라디안법으로 했을 때 3분의 파이고 각도법으로 하면 이거 뭐가 됩니까? 60도가 되죠. 60도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VA는 3, VB는 2-J의 3, VC는 4 플러스 J의 3V를 삼상 불평형 전압이라고 할 때 영상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영상 전압 V0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영상전압. 자, 영상전압은 3분의 1에 VA가 3. 그 다음에 VB가 2-J의 3. 2-J의 3. 더하기 VC가 4 플러스 J의 3.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3분의 1에 3과 2와 4가 만나니까 9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수끼리 J의 3 플러스 J의 3. 없어지죠? 그럼 그대로 9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V만큼의 어떤 영상 전압이 존재하더라.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형 3상 3선식 회로에서 부하는 Y결선이고 선간전압이 173.2의 각도는 0V이고 자, 선전류가 20의 각도가 마이너스 120도래요. 자, Y결선된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약 몇 ohm이 되겠는가? 자, Y결선된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Y결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계략적으로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전압이 성간전압이 173.2의 각도가 0도.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 선전류가 20에 각도가 마이너스 120도.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상의 임피던스 ZP를 구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ZP 어떻게 구합니까? ZP는 IP분의 VP, 즉 상에 걸려있는 임피던스는 상전류와 상전압을 알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IP 뭐예요? 이게 IP잖아요. 근데 여기 직렬 연결이니까 IL과 IP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래서 IP를 IL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제 IL이라 하여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서 IL은 뭐예요? 20에 각도가 마이너스 120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VP까지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VP만 구하면 되죠. VP 어디 있습니까? VP는 이 구간이 VP잖아요. 이렇게까지만. 그러면 VP와 VL은 어떤 관계? 루트 3만큼. 그래서 제가 식을 하나 써보면 VL은 루트 3의 VP 각도가 30도만큼 앞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 VP 구해야 되죠. 그럼 VP는 루트 3분의 VL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죠. VP에 대해서 쓰면 VL보다 루트 3분의 1배를 해줘야 되고 각도는 마이너스 30도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이항 정리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시를 잘 해주면 V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3에 VL은 뭐예요? 173.2 173.2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가 0도였죠. 그리고 여기선 각도가 마이너스 30도. 자, 여러분 173.2의 각도 0도고 여기 각도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이게 결국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30이.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하면 173.2의 각도는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먹히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거 루트 3분의 173.2는 100입니다. 그래서 100 써주고 각도는 마이너스 30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VP가 뭐라고요? 이제 VP가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100에 각도 마이너스 30도. 이거 계산하면 실수. 자, 20분의 105. 자, 위상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겁니다. 나눗셈은. 그래서 마이너스 30 빼기 마이너스 1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것은 5의 각도 9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위상의 관계를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크기 계산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위상 계산도 이렇게 간혹가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FT는 2의 A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뭐를? 2의 A의 T를.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A 분의 1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 정도는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반에서 어떤 표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꼭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가 닫힌 상태에서 회로에 정상 전류가 흐르고 있었대요. 이때 T는 0에서 스위치 S를 열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일단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S가 닫힌 상태래요. 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회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전류가 여기까지는 오겠죠. 근데 여기서 유곰으로 갈까요?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이 전류라면 당연히 유금으로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적으로 여기가 아무 저항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원래는 이게 지금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유금에 대한 영향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단락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스위치가 닫혔을 때 정상 전류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I의 T는 R분의 어떤 V 값이란 말이죠. 근데 R은 뭐예요? 지금 회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R은 4옴이에요. 4옴. 전압은 20. 이거 계산하면 5A.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니 이거 코일은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정상치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요. 이 코일이 직류 회로에서는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단락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물론 극초반에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정상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의 전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단락과 같은 상태, 즉 4ohm과 20V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즉 5A가 이 회로에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5A가 흐르고 있었다. 자, 근데 문제에서 T는 0일 때 스위치 S를 열었대요. 아, 잘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곳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회로는 개방 상태니까 아무 필요 없는 회로가 되는 거죠. 근데 전류가 그럼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정상 전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상치 전류. 그러면 제가 정상치 전류를 이렇게 해볼게요. I에 T에 프라임. 이거 잠깐 보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정상치 전류는 회로가 이렇게 형성될 텐데 똑같이 R분의 V는 V인데 이번엔 얘도 정상치니까 단락이 될 것이고 4ohm과 6ohm이 있네. 그러면 10분의 20 2A가 되는 겁니다. 즉 회로를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회로에는 2A가 흐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S가 열린 상태니까 얘는 여전히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제 회로의 이제 값을 한번 찾아보면 I의 T 이제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I의 T는 얘를 그냥 프라임, 얘를 2 프라임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IT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IT는 분명히 정상 전류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2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2를 써주세요. 어쨌든 무한히 시간이 흘렀을 때는 스위치를 열었을 땐 결국 2A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2를 써줍니다. 더하기 우리 과도 현상에서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여기 어떤 수가 곱해지고 2의 마이너스 RL 회로니까 L분의 RT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값에 뭐가 올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무한히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요. 맨 처음에 몇 암페어가 흘렀어요? 스위치를 열기 직전에 5암페어가 흘러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5암페어가 다시 이 식 자체가 T 값이 0일 때 5암페어가 흘러야 돼요. 즉 T가 0일 때 몇 암페어? 여기 5암페어. 이게 언제라고요? T는 0일 때잖아요. 그럼 여기 T에 0 집어넣었을 때 이 전류값이 5A가 흘러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2에 0제곱이 되고 이거 1이 되죠. 1로 없어지죠. 그럼 이 값이 무슨 값이어야 전체 값이 5A가 되는 거예요? 바로 3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T에 0 집어넣어보세요. 0 집어넣으면 이거 2의 0제곱이니까 1 되죠. 없어지죠. 그럼 2 더하기 3만 남죠. 5A 되죠. 0일 때 5A 만들어진 거 확인했고 그 다음 시간이 무한대로 흐릅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2의 L분의 R, T, 마이너스가 분수로 바뀌죠.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이 값이 무한대가 되고 전체는 0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값 2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서 풀이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럼 이제 식을 다 써볼게요.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 값은 2, R 값은 10.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2 더하기 3의 2의 마이너스 5t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값이 이런 성질을 갖더라. 그래서 t가 0일 때나 t가 무한대일 때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만족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것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L2에 흐르는 전류 I2가 단자전압 V보다 위상이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회로를 같이 한번 보면 I2가 여기 있죠. 근데 이 I2가 단자전압 V보다 90도 뒤져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잘 생각 한번 해보면 L만의 회로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단자전압이 요 I2랑 비교했을 때 90도 앞선다. 전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단자전압보다 90도 뒤지려면 이 회로가 순수하게 어떤 회로여야 됩니까?
순수하게 L만 존재하는 회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에서는 실수부가 이 구간에서 0인 거, 실수부가 0인 조건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부가 없어야 순수하게 리액턴스만 있는 부분이고 그 리액턴스는 여기 코일이 있기 때문에 L만의 회로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전기를 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I2에 대해서 적어보면 여러분 I2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I1이 들어와서 I2와 R1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I2라고요. 그래서 I2를 제가 지금 한번 구해 볼 텐데 그러면 전체 전류를 I1이라고 했을 때 전류 분배 법칙을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전류를 곱하고 이 친구와 이 친구, 즉 이 구간과 이 구간으로 I1이라는 게 갈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두 개니까 제가 한번 써보면 자,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죠. R2 이 친구는 J 오메가 L2가 되어야 리액턴스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를 만들어 놨고 분자에는 누구 올려야 됩니까? I2가 궁금한 거니까 상대방 저항값을 올려놔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R1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식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I1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여러분 I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I1은 전체 전류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임피던스 Z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예요. 그 다음에 V, 전체 전압 V는 이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게 I1을 대체하는 거죠. 왜? I1이 전체 전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 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위의 식을. 제가 여러분 이 식 전개 과정이 조금 길 수 있어요. 대신에 길다고 해서 빠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같이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 써주시고 R1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우리 지금 이거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ZT를 한번 풀어내 보자는 거예요. 자, ZT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쭉 그어보시고 Z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전체 임피던스인데 그럼 이 친구 여기 리액턴스 하나 있고 요 두 친구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거랑 무슨 연결? 직렬 연결시키면 되죠. 그러면 합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합성 임피던스부터 한번 제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합분의 곱으로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세트, 이 친구가 한 세트가 돼서 병렬 합성 저항을 해보죠. 자, 이 친구랑 이 친구 여기서 R1 더하기 R2 자, R1 더하기 R2 더하기 L2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R1 더하기 저 친구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이렇게 되나요? 합분에 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곱을 하면 이 친구가 R1에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분의 곱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이 친구 구한 겁니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무슨 연결? 직렬 연결. 그럼 저 친구를 더합니다. 더하기 J 오메가 L1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V 곱하기 어떻게 돼요? 이곳에는 뭘 써야 됩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 그 다음에 R1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2를 빼온 거죠. R2, L2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여기가 여러분 요 식 있죠, 요 식. 이게 이 ZT가 되는 거예요. ZT. 이거를 풀어 쓴 겁니다. 그리고 V 그대로 오고 R 오고 이 친구 그대로 온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분모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 친구를 이제 통분을 한번 시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통분을 진행할 텐데 여기 아직 안 하고 이 아랫부분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써도 되겠죠? 자, 통분을 하는 거니까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를 써줘요.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다음 분자에는 뭐를 올리냐? 그대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전개해서 올려볼까요? R1, R2. 자, R1, R2. 그다음 이 친구가 하면 더하기 J의 오메가 R1, L2네요. R1, L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위에 것만 전개시킨 거고 이 친구를 이제 분모 통분시켜 볼 거예요. 덧셈이니까 더하기 분모를 통분시킨다고 하였으므로 똑같이 분모를 써주세요. 자,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자,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제가 한 번에 전개를 해보면 원래 이렇게만 쓰면 되지만 J 오메가 L1에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야 약분되면 어차피 J 오메가 L1만 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전개를 해서 한 번에 써보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이 분자를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이 좀 길죠? 깁니다. 좀 더 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분자만 보세요. 통분 아까 전개시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이 친구랑 이거 다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오메가 L 순서를 좀 동일하게 J 오메가 R1에 L1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더하기 이 친구가 곱해지면서 R2랑 가는 겁니다. 이제 J 오메가 R2 L1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J 오메가 L1하고 누가 곱해지냐면 이 친구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JJ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1 L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뻗어내서 여기가 V가 오는 것이고 여기에 곱하기 이 친구 그대로 또 데려와요. 그대로 데려와서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분자는 R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통분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쓴 것처럼 자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뭘 곱한 거예요? 오메가 L1 그 다음에 J 오메가 L1 그 다음 여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이거 지금 전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간 거고 분자를 전개시키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만나니까 이렇게 되고 이 친구랑 이 친구 만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헷갈리죠? 이 친구랑 이 친구 만나면 JJ 만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만나서 오메가 제곱 L1과 L2가 만나서 L1, L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막 어렵다기보단 이 순서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천천히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결국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분모가 통일이 됐으니 이제 한 번에 써보자. 그래서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로 한 번에 쓸 수 있죠. 분모가 통일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분모를 맞춘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분자는 뭐 있습니까? R1, R2, R1, R2 더하기 J 오메가 R1, L2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대로 데려오면 J 오메가 R1, L1 그 다음에 이 친구 더하기 J 오메가 R2, L1 이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L1, L2 이렇게까지 데려오고 그 위에 이제 누가 들어와요? 똑같이 V가 들어오고 곱하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그 다음에 R1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뭔가 엄청 긴데 여러분 결국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규칙이 하나 발생해버리죠. 이 친구 약분되죠.
아니 이게 어떻게 약분됩니까? 어차피 곱셈이잖아요. 그럼 분모끼리만 보세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친구랑 서로 같으니까 약분이 되는 거고 남는 건 뭡니까? 요 위에 줄하고 V와 R1만 남는다고요. 자 그럼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분모부터 한번 써볼게요. 얘는 없었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을 써볼 건데 실수부와 허수부를 좀 구분을 시켜볼게요. 실수부가 어딨냐? 그러면 실수부가 여기 있습니다. 자, R1, R2 실수죠. 그 다음에 J 없는 것들이 실수니까 자, 이 친구도 실수네요. 그러면 R1, R2 이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L1, L2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 자, 그 다음 허수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수가 어딨나 보니까 자, 허수. J 있는 거 다 찾으면 돼요. J, J, J 이거 찾으면 J 그러니까 J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더하기 J로 묶고 자, 이 안쪽은 전부 다 허수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J로 묶었으니까 오메가 R1, L2 오메가 R1, L2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친구 오메가 R1, L1 오메가 R1, L1 더하기 이 친구 오메가 R2, L1 오메가 R2, L1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분자에는 이제 뭐가 남아요? V와 R1만 들어오면 되겠다. 그래서 V와 R1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식이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I2를 이렇게까지 뽑아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에 저 조건에서 위상이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압 대비해서 전류가 90도 늦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 회로는 L만의 회로일 것이다. L만의 회로라는 것은 실수부가 없는 리액턴스 성분, 즉 허수부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I2가 이거잖아요. 지금 결국엔. 자, I2에서 허수부가 존재해야 돼요. 즉 실수부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실수부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이 실수부. 이게 0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저것이 0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써보면 R1, R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L1, L2네요. L1, L2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면 R1, R2는 오메가 제곱에 L1, L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R1과 R2가 오메가 제곱에 L1, L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길기도 하고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고 여기서 이 힌트를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2-3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시면 과감하게 정답만이라도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식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바로 실수부가 0이다, 즉 J가 아닌 부분을 0으로 만든다 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이게 정확히는 이제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친구 자체를 어떤 A라는 것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J의 이 친구 자체를 B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형태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J의 B가 나오죠. 그러면 A 플러스 J의 B 분의 위에는 V의 R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유리화 한다는 것은 분모에 켤레복소수를 취해준다는 얘기예요. A-J의 B 이렇게 이걸 전개해서 하면 똑같이 이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은 결국엔 실수부 더하기 J의 허수부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는 이 실수부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쉽진 않으셨을 텐데 끝까지 풀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Hz인 정연파 교류에서 5mm 헬리인 유도 리액턴스와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C의 값은 약 몇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는가? 여러분 일단 XL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2파이 FL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XL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곱하기 F값이 1000이죠. 1000 곱하기 L값은 5 미리헬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31.45미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이거 없어지고 5 곱하기 2는 10이고 파이가 3.14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유도 리액턴스와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이래요. 그러니까 용량 리액턴스도 이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x, c는 오메가 c 분의 1이고 이것은 2 파이 f c 분의 1.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c 값이죠. 그래서 이항 정리를 하면 c는 2 파이 f x c 분의 1. 자, 용량이 같을 때 c 값이니까 xc 값은 xl 값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 파이 곱하기 주파수 1000 곱하기 xc는 31.4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분의 1. 자, 이거 계산해 보면 5.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정도 나오고,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5.07 이게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에다가 단위 C니까 패럿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07 마이크로 패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이 t는 EM의 코사인 오메가 t의 전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인덕턴스 L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L에 축적된 에너지 우리 공식 한번 써보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W는 2분의 1 L I의 제곱 이렇게 들어갔죠. 2분의 1 Li 제곱 우리 이거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I 값을 구할 때 L분의 1 인테그랄, 자, L분의 1의 인테그랄 2의 dt 이런 식이 또 있어요. 자,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식은 우리 2는 L 곱하기 dt분의 di라는 식이 있죠. 그럼 이거 dt 넘겨볼까요? 그러면 dt에 2에 그 다음에 L도 넘겨볼게요. 그러면 L분의 1에 그러면 di만 남죠. 이거 양변에 인테그랄 취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해서 써보면 L분의 1의 인테그랄 2의 dt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은 인테그랄과 d가 서로 사라지면서 i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 L분의 1 인테그랄,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한 번 더 풀어 쓰고 가볼게요. 자, L분의 1 인테그랄, 여러분 2는 2m의 코사인 오메가 t래요. 그래서 2m의 코사인 오메가 t의 dt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지금 뭐 한 거냐면 2에다가 이거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EM은 상수죠.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 EM은 상수입니다.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L분의 바깥으로 나오면 2m이 되고 인테그랄 이제 코사인만 남는 거죠. 코사인 오메가 t 이것을 t에 대해서 적분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코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적분하면 오메가가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오메가 분의 1로 나와요. 오메가 분의 1로 나오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사인으로 바뀌고 오메가 t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오메가 t 이렇게 벗겨져요. 즉 이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 그대로 여기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와 L이 만나서 오메가 L이 되고 분자에는 2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오메가 t 이게 뭐라고요? I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i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해보면, 자, 2분의 1에 L에다가 곱하기 i의 제곱이래. 이거 제곱, 여러분 여기 제곱하면 이거 전체의 제곱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제곱으로 한번 써보면 오메가 제곱 L의 제곱 분의 2m의 제곱 곱하기 요것도 사인의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제곱이 여기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약분되는 거 찾아보면 이 친구 약분되고 얘 사라지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분의 1 오메가 다시 2분의 1 곱하기 오메가 제곱의 L 분의 2m의 제곱의 사인 제곱 오메가 t.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이 친구가 또 뭘로 바뀔 수 있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변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w는 축적된 에너지 w는 2분의 1 곱하기 오메가 제곱에다가 l을 해주고 2m의 제곱 그 다음 이거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2가 이쪽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4 오메가 제곱의 L 분의 2m의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다시 써볼게요. 여기서 2 오메가 t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4분의 1 곱하기 오메가 제곱의 L 분의 2m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디어 떠올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거 첫 번째 안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분하는 과정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 과정에 대한 생소함, 그 다음 여기까지 다 전개를 하고 나서 요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로 바뀐다는 어색함,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문제 풀이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형은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으니까 이런 유형을 여러분이 잘 학습을 하시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들어서 정답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 걸로 잘 가져가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